네, 안녕하세요. 페퍼아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ICO는 뉴티커스라는 거래소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구성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팀 구성원들을 세어보았더니 지갑 및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가 4명이 있었고, 비즈니스 및 마케팅 관련 팀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법률 관련 팀원으로는 1명이 있었습니다. CEO 분인 브라이언 엔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모네시 유니버시티 대학교에서 졸업을 했고요. 이 학교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았는데, 세계에서 59등 정도를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대학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약 9년 정도 회계회사를 운영한 경력이 있고요. 물론 그 회계회사의 창업자이십니다. 코파운더를 보도록 할게요. 조나단 창이라는 분이시고요. 모네시 유니버시티를 역시 졸업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ANZ 뱅커였다는데, 호주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은행에서 일을 하셨고, 하셨던 일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KYC를 다뤄본 경험이 있으시고요. 상품을 지불하는 소매 뱅킹 시스템과 이커머스 시스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다. 다른 한 가지 제 이목을 끌었던 점은 Constant success in reaching monthly sales targets reaching over 120% 이게 나와 있는데, 매달 타겟팅 120%의 세일즈를 올렸다는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소 코인은 은행에서의 업무가 많은 작용을 하게 될 텐데요. 호주의 최고의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홍후연 CTO 분이십니다. Advanced Vision Technology라는 회사를 세우셨고 26년간 운영을 해오고 계시는 분인데요. 파트너사로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기업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시스코, 하웨이, IBM,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 눈에 띄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특징인데요. 뉴티커스 거래소에 대한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다채롭게 거래할 수 없는 현존하는 거래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화폐로 쓰일 수 있도록 6가지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래소, 두 번째 채굴장, 세 번째 이커머스, 네 번째 전자상거래, 다섯 번째 KYC, 여섯 번째 ICO 게이트 등이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부분을 한번 보면요. 백서안을 살펴보았더니 10개의 암호화폐와 6개의 면목화폐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업데이트된 상황을 보니까 더욱더 많은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1년 안으로 300개의 암호화폐와 16개의 면목화폐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래소 시스템은 TPS가 100만 정도이고요. 중앙화 거래소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보안적인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저도 보안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보안적인 면으로는 Two-Factor Authentication과 함께 스마트폰 지문 센서와 목소리 및 얼굴 인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90에서 95%의 펀드는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오프라인에 보관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뉴티커스 코인은 거래소 코인으로서 사용할 때마다 수수료를 50%씩 절감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후보비나 큐코인, 바이낸스 등에서 쓰는 코인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코인을 사용하게 될 때 사람들이 거래량이 늘어나게 될수록 코인의 가치가 늘어나게 되는 상승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죠. 특별히 세계 최고 1위인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10센트로 ICO를 시작해서 22,660%까지 도달하게 되는 경이로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는
프레젠테이션의 후반부에서도 또 언급을 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때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채굴장입니다. 2019년까지 빠른 거래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채굴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효과적인 채굴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고효율 장비를 쓰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뉴티커스 코인이 당연히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법정화폐와 메이저급 코인으로 지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까지는 100만 명의 유저를 모을 예정이고 매년 최대 137억 원의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KYC ICO 게이트입니다. 이것은 꽤 장기적인 계획인데요. ICO 게이트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설립을 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소 안에서 ICO도 진행하고 좋은 ICO라면 ICO에게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거래소에 자신들의 코인을 상장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소매 뱅킹이나 전자상거래 및 금융과 관련된 많은 서비스들을 뉴티커스 거래소 안에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KYC도 제공을 하게 되면서 금융 플랫폼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돈독히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ICO 정보입니다. 먼저 토큰 스트럭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은 80%가 유저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10%의 레퍼럴이 있습니다. 8.5%가 팀에게 속하게 되고 1.5%는 어드바이저에게 속하게 됩니다. 초기 판매에는 30% 보너스가 이루어졌습니다. 4월 1일에 토큰 판매가 시작이 되었고요. 보너스 20%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너스의 양은 5%입니다. 현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지스터의 수가 46만 9천 명 정도가 되었고요. 현재 모금된 금액은 1643만 달러, 대략 164억 원 정도가 모금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런칭은 8월 중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큰을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레퍼럴 보너스가 10%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저함이 있을 텐데요. 이 10%의 보너스는 2년 동안 거래소 안에서만 수수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 토큰을 현물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2년 후에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고요. 어드바이저와 팀에게 묶여진 토큰은 최대 20%가 첫 해에 풀릴 수 있고 40%씩 두 번째, 세 번째 해 이렇게 나눠 풀리게 된다고 합니다. ICO 동안 안 팔리는 토큰은 모두 소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자 및 마켓 확장 전략을 보면요. 현재 추세로 보건대 세계에 약 170여 개의 경쟁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는 600만 유저, 하루 평균 거래량이 무려 한 사람당 300불이라고 합니다. 뉴티커스 거래소의 목표를 보면요. 2018년 4월달 20만 명 등록 시키고 ICO의 마지막에 40만 명을 유치를 시킵니다. 그 안에서 약 4분의 1의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사람당 거래량의 목표는 180불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피는 수수료는 0.1%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타겟팅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성장의 규모를 아래에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첫 해에는 4,800만 달러, 두 번째에는 1억 3,500만 달러, 세 번째는 1억 9,200만 달러, 네 번째 해에는 2억 3천만 달러, 다섯 번째 해에는 2억 5,5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수익이 많아진다는 것은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뉴티커스 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연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사용자 수가 12개월 이내에 30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의 능동적인 유저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연간 6,500만 달러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발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직접 물어보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뉴티커스 거래소 플랫폼은 호주 정부 규제 기관 어스트랙트
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바이더 넘버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어트랙 기관의 딜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뢰인들에게 자금을 보내거나 이체시키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해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2019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채굴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채굴장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여쭤보았는데 거래소 런칭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모금해야 될 금액은 800만 달러이고 거래소 확장 자금으로 6,400만 달러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채굴장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데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거래소가 채굴장을 만들게 하는 키가 될 텐데요. 왜냐하면 현재 모금된 금액이 1,600만 달러라면 앞으로 거래소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레베뉴가 창출이 되어야 될 것이고 6,400만 달러 이후에 채굴장이 지어지게 된다면 거래소에서 정말 발로 열심히 뛰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얻었던 정보는 무엇이었냐면 누티커스 거래소에서 제공되어질 암호화폐 쌍들을 물어보았고 실제로 법정화폐 쌍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정말로 많이 있죠. 약 100여 개 정도의 현재 지원하겠다고 하는 여러 암호화폐 쌍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여러분들이 목록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7개의 법정화폐가 누티커스 거래소가 런칭이 되는 시기에 바로 같이 런칭이 되겠다고 합니다. 즉 법정화폐와 여러 암호화폐가 한 번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소가 곧 런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었고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드맵대로 간다면 나중에 이커머스나 이제 전자상거래를 도입하게 될 텐데 그것을 실현시키는 게 문제지 아마 비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봤을 때 세상에 수많은 경쟁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하 정도를 주었고요. 팀원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로드맵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부분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커머스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고 딱딱딱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토큰이 유저 친화적인가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 토큰인 만큼 상당히 사용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토큰 ROI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만 착실히 착착착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상승은 기대해 볼 법하다. 하지만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량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유동량을 정확히 얼마만큼 타겟팅 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점수를 주게 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누티커스 코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히 판단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손실은 모두 다 개인에게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상 DVD 바비트코인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성투하세요.